자,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거대한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몇 분 안에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1시간 돌리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이에요. 근데 이 숫자만 보면 그렇구나 싶죠? 진짜 재밌어지는 건 바로 이걸 인간의 노동 비용이랑 비교해 볼 때입니다. 보세요. 보통 미국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시간당 28달러 정도가 들어요. 로봇은 5.71달러인데 말이죠. 무려 5배 차이예요. 바로 이 엄청난 격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로봇 전쟁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이렇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와, 로봇 신기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2026년 바로 이 해를 기점으로 경제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노동시장의 아이폰 모멘트라고 해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2026년이 바로 그런 해가 될 거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연구실에서 나와서 공장에서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2026년 대량 생산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이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 변곡점을 넘어서면요. 시장 성장세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기로는 2035년이 되면 이 시장이 무려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커진대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핵심 선수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각자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바로 테슬라입니다.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들고 나왔죠? 테슬라의 비전은 정말 대담해요. 목표가 뭐냐면 그냥 특정 작업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용 로봇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략은 확실해요. 이미 자율주행차로 쌓아온 방대한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옵티머스를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지만 계획대로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생산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사람 손은 27개의 관절로 정말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옵티머스 손은 11개뿐이라 아직 한계가 명확해요. 심지어 히토류 자석 같은 핵심 부품은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약점도 있고요. 자, 다음 경쟁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연합군이에요.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두뇌를 빌린 피겨 AI라는 회사가 제조업의 강자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가 인수한 그 유명한 로봇계 스팟의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이 팀의 최대 강점은 바로 실용상입니다. 언젠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BMW나 현대차 공장에 로봇을 투입해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쌓이는 데이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영리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자, 바로 중국입니다. 유니트리, 유비테크 같은 회사들이죠. 이들은 정말 무섭고도 효과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드론 회사 DJI 아시나요? 전 세계 드론 시장을 거의 장악했잖아요. 바로 그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가격으로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유니트리의 지원 로봇 가격이 16,000달러, 약 2,200만 원 정도요. 경쟁사들보다 훨씬 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모터나 자석 같은 것들의 공급망을 중국이 꽉 쥐고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원대한 비전을 가진 테슬라, 현실적인 실용주의자 현대연합, 그리고 가격으로 모든 걸 파괴하려는 중국, 이렇게 세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전쟁의 진짜 승자가 이들 중 아무도 아니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항상 돈을 벌죠? 맞습니다. 바로 양쪽에 무기를 파는 무기상이죠. 이 로봇 전쟁의 무기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로봇 본체를 직접 만들지 않아요. 대신 로봇을 움직이는 두뇌를 만들죠. 테슬라든 피규어든 중국 회사든 로봇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엔비디아의 AI 칩이 필요해요. 또 로봇을 훈련시킬 가상 공간도 엔비디아가 제공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커지기만 하면 엔비디아는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인 겁니다. 하드웨어 만드는 위험도 전혀 없고요. 자, 그럼 이런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제 우리 현실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숫자예요. 1.2년. 이게 뭐냐면 공장 사장님이 로봇 한 대를 샀을 때 본전을 뽑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1년하고 조금 더 지나면 그때부터는 순이익이라는 거죠.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우리 집에 로봇 집사가 들어오는 것보다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훨씬 먼저 시작될 거예요. 영화처럼 로봇이 집안일 해주는 건 아직 한 10년, 2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고요.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일자리는 정말 곧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의 몸을 가진 AI, 즉 로봇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여러분은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로봇에게 대체되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